고 FC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도 FC 우리 월드와이드 그룹의 모든 시스템을 잘 활용하고 그리고 아이도 FC도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우리도 뭐 구독자 막 15,000명 실버 버튼도 나중에 이제 받고 그렇게 열심히 다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과 또 방송 아니겠습니까? 힘을 내시고 저도 그래야 이제 좋아요 구독을 받고 안 잘리고 계속가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하고요. 이게 중요한 이 강의 앞에 두고 제가 이런 얘기를 일부러 합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강의는 굿모닝을 통한 아메이 사업의 비전인데 우리 월드와이드 그룹이 자랑하는 굉장히 멋있고 젠틀한 의사 분이시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의학 전문의가 바라본 이 굿모닝의 효능과 효과는 뭔가 남다르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이 들고 또 거기서 그것을 통한 아메이 사업의 비전과 가치 궁금하지 않을 수 없겠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더 리치 의원 병원장이자 크라운 임찬수 리더님 모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임찬수입니다. 저도 이제 의사 생활한 지가 의사로서 생활한 지가 34년 차가 되었네요. 네, 오늘 이 굿모닝을 주제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한 40분, 50분 정도 좀 시간 집중해서 딱 집중하시고 여러분들이 많은 팁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만성질병이라는 팬데믹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런 팬데믹을 종식시키기 위한 열쇠로서 굿모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효능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릴 거고요. 실제 사례 이러한 굿모닝 습관을 길들여서 어떤 건강에 변화를 가져왔는지 거기에 대한 사례를 세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야기에 앞서 퀴즈 하나 풀어볼까요? 매년 1,000만 명이 암으로 사망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2천만 명이 심장병으로 사망합니다. A380의 300명의 탑승자가 비행기가 추락해서 다 사망을 했다면 대서특별되겠죠. 1,000만 명, 2천만 명, 3천만 명, 그러니까 암과 심장병으로 사망하시는 분 3천만 명을 365일로 나누면요. A380이 하루에 300대 가량이 떨어지는 꼴입니다. 여러분, 300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무감각하죠. A380 실제로 한 대 떨어지면 난리가 나는데 300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무감각합니다. 우리 자각하시고 우리 현실을 직시해야 될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5천만 명이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습니다. 5억 명 정도가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성인의 40%가 비만이라고 합니다. 자, 실제로 2023년 5월 2일 기준으로 전 세계 코로나로 사망한 사망자 수가 680만 명. 그러니 만성질환을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다양한 만성질환들을 팬데믹이라고 하는 코로나보다도 더 많은 사망자 수를 기록하고 있으니 우리는 만성질환을 단순히 전염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로 팬데믹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심지어 2005년 전 세계 비만율이 이 정도였는데 짙을수록 비만율이 높은 거예요. 2030년이 되면 전 세계를 이렇게 황토색으로 갈색으로 이렇게 물들일 거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만이라는 팬데믹도 전 세계를 다 잠식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 건강의 적은 이제
전염병에서 만성질환으로 바뀌었습니다. 1990년 이후 전염성 질환에서 급성 감염성 질환에서 만성질환, 즉 비전염성 질환으로 이미 크로스되었죠. 그런데 우리의 의료 시스템은 어떤가요? 정말로 건강관리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받는 건강검진이 정말로 건강관리일까요?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치료하는 게 건강관리일까요? 아닙니다. 의료 시스템은 질병 증상이 있어서 찾아가도 검사상 이상이 없으면 돌려보내죠. 그리고 6개월 뒤에 또는 1년 뒤에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당신은 아직 질병을 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신은 저의 환자가 될 자격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 조금 표현을 강하게 말씀드리면 환자가 되어서 오십시오. 그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진단하고 약을 쓰고 수술을 하고 하는 거는 건강관리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의료 시스템은 질병관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네, 정말로 해야 되는 거는 건강관리죠. 질병이 오기 전에 하는 건강관리. 자, 그러면 만성질환은 왜 생기는지 먼저 알아야지 우리가 대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인데 만성질병은요, 크게 세 가지 덩어리 때문에 생기는데요. 맞습니다. 유전자 때문에 취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아무래도 암이 생길 가능성, 아무래도 자가면역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또는 고혈압, 당뇨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유전자는 스스로 힘을 발휘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유전자 스위치를 켤 수는 없거든요. 이 유전자를 켤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환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경은 식습관, 수면, 생활 습관, 운동 안 하는 거, 뭐 좋은 거, 나쁜 음식 먹는 거, 영양소 정말로 꼭 필요한 영양소 챙겨 먹지 않는 거 등등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환경을 말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바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우리가 1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하지만 2번과 3번은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2번과 3번이 유전자를 켜는 손가락, 유전자 스위치를 켜는 손가락 역할을 하거든요. 2번, 3번을 컨트롤한다면 질병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 그 이야기죠. 자, 그래서 유전적으로 불리한 사람들은 이런 과정이 빨리 진행될 테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서서히 진행되겠지만 결국은 정상이 나타날 거고 정상이 나타나면 병원을 찾게 되고 의사 선생님들은 질병을 진단하게 되는데 정상이 나타나서 질병 진단을 되고 난 이후에 질병 게임을 하지 마시고 정상이 나타나기 전 가급적이면 손상이 적을 때 우리가 건강관리를 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질병은 갑자기 건강해서 갑자기 질병으로 가지 않습니다. 1에서 10까지 있다면 이런 연속 성상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나는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 질병 스펙트럼 상에서 나는 어디에 위치했을까? 아마 내년에 마이 웰니스 랩이 나오겠죠. 로그미라는 앱을 통해서 우리가 질병 스펙트럼 상에서 나의 노화지수, 나의 산화지수, 심지어는 마이크로바이옴도 넣을 수 있을 테고요. 근육 데이터도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나의 질병 스펙트럼을 2차원적인 게 아니라 3차원적인 부분에서 내가 어디에 위치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렇게 했을 때 2번과 3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측에 있는 것을 좌측으로 옮겨 나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유전자. 질병에서 큰 덩어리가 유전자인데 유전이란 말이 있고 에피제네틱스, 뉴트로제노믹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제네틱스는 알고 있죠. 자녀가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를 닮았잖아요. 머리카락이 검네. 머리카락이 갈색이네. 눈이 그레이네. 눈이 브라운 아이네. 눈이 블루 아이네. 이거는 변할 수가 없죠. 그런 유전자는 혈액형이 변할 수 없듯이. 그런데 이 에피제네틱스라는 게 뭐냐면요. 제네틱스기는 한데 에피제네틱스. 에피는 제네틱
유전자 위라는 뜻인데 유전자 스위치를 켤지 혹은 끌지를 결정하는 유전자 주변의 환경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에피라는 말이 붙으면 그냥 환경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에피셀이라고 이야기하면 세포가 어떻게 기능하고 어떻게 재생할지를 결정하는 세포 주변의 환경을 말하겠죠. 그러면 말도 또 지어낼 수 있겠죠. 에피티슈 그러면 조직 주위의 환경, 에피올겐 그러면 장기 주위의 환경. 그런 장기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의 생명체인 유기체를 만드는데 에피올게니즘 그러면 우리 주변의 환경이 우리 유전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2011년 타임즈에 나온 표지인데요. Why your DNA isn't your destiny? 왜 당신의 유전자가 당신의 운명이 아닌가? 이때까지는 유전자는 안 바뀐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새로운 과학, 후생 유전학이라는 에피제네틱스라는 새로운 과학이 내가 무슨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건강 습관을 선택하느냐, 질병 습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유전자뿐만 아니라 죄송합니다. 당신의 나의 자녀들의 유전자까지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유전자는 바뀌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2번, 3번 환경적 문제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문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그죠? 자, 여러분. 사람은 20세가 가장 건강할 때고 성장이 완성이 될 때죠. 활력이 넘치고 물론 뭐 패스트푸드로 하고 운동 안 하고 그렇게 맞이한 20대가 아니라 진짜 건강한 20대. 그 20세 때 세포 레벨, 세포 기능의 레벨을 10이라고 가정한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시청자 중에 35세 정도가 된 30대 중반 된 분이 계신다면 그러는 동안에 클럽도 가시고 음주도 하시고 늦은 시간까지 컴퓨터 게임도 하시고 막 이렇게 몸을 혹사하는 거죠. 그러는 과정에 세포는 닳고 손상되고 또 재생은 안 되고 막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세포의 기능이 7.4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뭐 7.4로 떨어져도 뭐 10대까지 20대의 그 기능 세포 10의 상태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대로 견딜만 해 하고 살아가거든요. 그리고 뭐 감기가 걸리고 뭐 이상이 있어서 병원을 가더라도 혈액 검사를 해보면 특별히 정상은 있는데 혈액 검사에도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생물학의 전제가 뭐냐면 생물학의 기본 전제는 세포가 재생될 때 세포는 정확히 지금 이 상태 그 모습대로 재생이 복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바하고도 비슷하죠. 그래서 7.4의 세포는 7.4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세포를 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클럽을 즐기고 게임을 즐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세포의 기능 수준이 7.3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역시 7.3은 7.3의 세포를 복제를 하게 되고 또 7.2로 떨어지게 되면 7.2의 세포를 복제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의 2번 환경을 어떻게 하고 3번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상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시 7.3으로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7.2에서 7.3으로 식습관을 바꾸고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상태를 개선을 하게 되면 비록 0.1점이지만 세포가 이렇게 개선이 되고 나면 와 너무 몸이 개운한데 아침에 일어날 때 피곤하지 않은데 이런 거를 만끽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바꿀 수 있다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7.3은 7.3의 세포를 복제를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질병 게임이 아니라 건강 게임을 계속 하게 되시면 7.4 또 그 이상의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다. 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환경적 인자인데요. 다양하게 많은데 오늘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까지 2천만 개 이상의 화학 물질이 합성이 되었어요. 2천만 개. 물론 대부분은 상업적인 건 아니고 그 중간 과정에서 부산물로 제조 부산물로서 나오는 것들인데 문제는 이것들이 토양
공기, 물을 이미 다 오염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새로운 합성 물질들이 8만 개 이상 지금 계속해서 생산되어 가고 있는데 이후로 만들어진 게 8만 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심각한 문제는 인간 안전성 테스트는 이 8만 개 중에서 5%밖에 안 된다는 거죠. 더 문제는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때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는 아예 테스트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각별히 유념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예방적인 행동을 선제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톡식 월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로 중독된 세상이거든요. 이런 건 혹시 프랑켄푸르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프랑켄슈타인 알죠? 네, 가짜 인간이죠. 만들어진 인간. 진짜 음식처럼 보이는데 냄새와 맛도 진짜 음식과 보이기는 그냥 진짜 음식처럼 보이기만 하는 거예요. 냄새하고 맛도 진짜 음식과 비슷하긴 한데 진짜 음식은 아닌 거예요. 이게 프랑켄푸르트거든요. 이런 거 화학물질, 설탕, 방부제, 트랜스지방, 글루타민산, 나트륨, 인공 첨가물로 구성된 반쯤 소화되는 식품들, 이거를 프랑켄푸르트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거든요. 물론 사전에 등재된 용어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유전자 조작식품. 이러한 유전자 조작식품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 세포의 유전자에 엉겨붙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계속 경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진짜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기분 좋은, 정말로 건강한 기분을 느낄 수가, 만끽할 수가 없다.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 몸이 되는데 무엇을 먹을 것이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혹시 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우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처음 하는 말씀, 우리 몸에 있는 세포의 90%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누구 거냐고요? 네, 미생물 겁니다. 우리 몸의 세포의 10배나 많은 거는 미생물이거든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유전자의 99%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 거는, 우리 게놈은 1%밖에 안 되고 우리 몸에 차지하고 있는 미생물들의 마이크로바이옴, 이것이 99%를 차지하고 있다. 100배나 많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을 제2의 게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마이크로바이옴을, 이런 100만 대군들을 내 편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적군으로 만들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우군을 가지고 있으면서 최적 건강과의 전쟁에서 분명히 필승할 것이고, 이거를 적군으로 돌린다면 웰리스 게임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보장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여기에 온코바이옴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적군으로 돌렸을 때, 마이크로바이옴을 내 편이 아닌 적군으로 돌렸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관절염, 천식, 자가면역질환, 입냄새, 트림, 복부, 팽만, 급동. 제 주위에는 급동이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 주위라고 해서 제 아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 환자들 중에 막 급하게 막 상담하다가도 그냥 화장실을 가야 되겠다고 쫓아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 만성 변비, 복통, 여드름, 우울, 불안, 세상에 우울, 불안이 이런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이 있다는 거, 이제 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이렇게 많다라는 사실. 이러한 디스바이오시스의 원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곰팡이 과다 정식. 장 속에 곰팡이가 과다하게 정식하게 되면요,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 어떤 증상을 일으킬까요? 무좀이 있는데 무좀만 치료한다고 해서 무좀이 치료가 되겠습니까? 장 내에 있는 곰팡이 과다 정식을 해결하지 않고서는요, 무좀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루성 피부염, 장내에 있는 곰팡이부터 해결하셔야 됩니다. 두피지루 마찬가지고요. 여성들 질 캔디다증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곰팡이 가다 증식이 왜 생기냐면요. 항생제의 무분별한 사용, 스트레스, 그리고 곰팡이는 설탕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공식품, 가공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면역을 떨어뜨리는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물들, 이렇게 곰팡이가 이제 좀 여담을 하나를 말씀드리면, 실제로 곰팡이가 장속에 과다 증식하게 되면 곰팡이가 알코올 발효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술도 안 먹는 사람이 알코올성 지방 간염이 생기는 거예요. 곰팡이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디스바이오시스, 장내 세균 불균형을 일으키는 이 부분들을 해결을 하셔야지만, 즉 장내 생태계의 균형을, 다양성을 회복하고 균형을 회복하셔야지만 이런 부분들로부터 우리는 지킬 수 있다. 앞서 말한 다양한 증상들, 다양한 질병들로부터 해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 큰 덩어리, 유전자, 그리고 두 번째 환경, 세 번째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네. 뭐 하고 있죠? 네. 수도꼭지를 세면대에서 털어놨더니 세면대가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흘러 넘쳤습니다. 가운을 입고 있는 두 분이서 열심히 밀대로 물을 닦고 있네요. 여러분, 언제까지 바닥만 닦고 있을 겁니까? 이제 수도꼭지를 잠궈야 될 때 아닌가요? 네. 그래서 굿모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닥 닦지 말고 수도꼭지를 잠궈야 됩니다. 환경, 생활 습관병이지 않습니까? 생활 습관병. 그 생활 습관을 성행하는 데 있어서 첫 걸음이 뭐냐면요. 아침 식사 습관을 들이는 것. 좋은 아침 식사 습관을 들이는 것. 이게 바로 캠페인을 하고 있죠. 아메에서.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캠페인을 알고 있죠. 그 캠페인 이름이 뭡니까? 굿모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우리는 수도꼭지를 잠그기 위해서는 굿모닝이 필요하다. 사실 의사들은요, 질병을 진단을 할 때 질병의 위치에 따라 진단을 합니다. 천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폐의 문제야.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잖아요. 그러면 관절의 문제야. 여드름이 있으면 이건 피부과 문제지. 피부과에서 치료하는 거죠. 비만이 있으면 이건 대사 문제야. 알레르기가 있으면 면역 불균형 때문에 그래. 면역 문제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러냐 하면 예과에 2년, 본과 4년, 수련이 1년, 전공의 4년, 군의관 3년, 전임이 1년 할 수도 있고 뭐 5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뭐 15년에서 19년, 거의 20년 가까이를 이렇게 배워요. 이렇게. 그래서 세분화 시켜버리죠. 너는 안과, 또 내과에서도 또 세부 전공의로 또 전문의로 또 바뀌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자꾸 생기냐면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치료를 해야 되는데 질병 치료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한 환자가 막 온과를 돌아다니게 되는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약물 때문에 또 저 약물을 먹게 되고 또 다른 약을 먹게 되고, 호흡기 내과에서 약을 처방받고 또 그 류마티스 내과에서 또 약을 처방받고 또 위장관에 문제가 생긴 소화기 내과에서 또 처방을 받고, 무릎 관절이 아프고 또 허리 관절이 아프니까 또 정형외 가서 약을 처방받고 이중 처방 또 되는 경우도 많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앞서 말한 이러한 모든 문제에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인체는 다 따로 뗄 수가 없거든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서로 협조하면서 조직화되어 있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것이 있다는 거죠. 것. 네. 지금 많은 연구들이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것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많은 논문들이 쏟아지거든요. 그 중심에 것이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것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모든 연결의 중심에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개별적으로 치료할 것이 아니라 장을 우선 치료하면 이러한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요? 물론 100%다 낫는다 이게 아니라 얼마나 개선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굿모닝이 필요할 때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혼자만 하지 마시고 알려주십시오. 그럼 굿모닝이란 뭐냐?
좋은 물을 마시는 것, 좋은 단백질을 먹는 것, 좋은 유산균을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게 굿모닝의 핵심이거든요. 사실 아침 식사로 거르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거르거나 또는 나는 아침 식사를 건강하게 해 과일을 먹으면서 건강한 식사라고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 얼마나 혈당을 올리는데. 또는 시리얼에 우유에 말아서 시리얼 먹고 가시는 분들, 토스트에 잼 발라서 먹는 분들. 그런데 굿모닝은요, 글루텐이 없어요. 굿모닝은 유제품이 없어요. 굿모닝은 글루코스 프리예요. 슈가 프리예요. 이게 굿모닝이에요. 얼마나 건강한 식단입니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일리스가 아닌 웰리스로 향한 첫걸음이거든요. 작죠. 작은 걸음이죠. 베이비 스텝이죠. 하지만 이러한 첫걸음이 습관화가 되잖아요. 습관은 또 다른 습관을 만들어내거든요. 신경가소성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는 이때까지 신경은 재생이 안 되고 복구가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웬걸? 연구를 해봤더니 아니더라는 거예요. 신경세포는요,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성장과 재구성을 통해서 어떤 자극 요인에 따라서 스스로 신경회로를 바꿀 수 있대요. 습관이나 건강을 바꾸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 당장 70 늦지 않았습니다. 80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가급적이면 젊은 지금 35세 되신 리더님, 네, 지금 하면 훨씬 좋죠. 네. 그리고 굿모닝을 통해서 지속적인 치유와 복구, 염증과 산화가 아닌 치유와 복구 상태가 되도록 우리 몸을 뭐 한다고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굿모닝이. 자, 우리는 굿모닝을 통해서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단 며칠 내에, 심지어는 하루만 해도 24시간 안에도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균형이 시작이 돼요. 음식 갈망이 줄어들고요. 활력이 생기고 신경전달물질 균형 회복이 되면서 불안과 우울감이 감소돼요. 혈압도 안정화되고요. 수면질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른 요인들이 있죠. 하지만 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개선으로도 어느 정도의 이러한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 그 이야기죠. 염증이 개선됩니다. 독소 배출과 체중 감량이 쉬워져요. 여러분, 왜 살이 찌는 줄 아세요? 살이 찌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독소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요 살이 쪄요.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오비소겐이라고 그러는데 오비즈라는 말과 겐이라는 말의 합성어인데 오비즈는 비만이잖아요. 비만을 일으키는 물질, 항생제, 뭐 내분비 교란 물질, 살충제, 제초제 이런 것들, 이런 독소들이 내 몸에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독소들이 내 몸에 온몸에 퍼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몸이 방어 기전으로, 얘들이 지용성 독소거든. 방어 기전으로 지방 세포를 늘려요. 창고를 늘리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두는 거죠. 그래서 살이 찌는 거거든. 그래서 오비소겐을 먹으면 먹을수록 살을 빼기가 어려워진다. 그런데 내 몸의 염증을 개선하게 되고 이러한 오비소겐들, 독소들을 먹지 않고 진짜 좋은 음식, 굿모닝으로 시작을 한다면 독소도 배출되고 독소 노출도 줄어들고 독소 배출도 잘 되고 그래서 체중 감량이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작용 중에서 얼마나 좋아요. 굿모닝을 시작했는데 나 부작용이 꼭 나쁜 거 아니에요. 사이드 이펙트라는 거는 나쁜 것만 생각하는데 부수적인 작용, 그 부수적인 작용으로 체중 감량이 생겼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노화에서 유스, 젊음으로의 전환이 일어나요. 앞서 말씀드렸죠. 세포가 10에서 10.7.4, 7.3, 7.2로 뚝 떨어지다가 새롭게 환경을 바꿨더니 7.2, 7.3, 7.4로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 보셨잖아요. 네, 내 세포가 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에 따라서 선택과 이론이 아니고 행동, 실천했을 때에 따라서 나는 나의 세포들은 점점 젊어지는 거예요.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나 이런 이야기 해도 되나? 오셔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원장님 나이가 다 날 40대인 줄 알았대요. 죄송합니다. 근데 내년에 한갑이에요. 그러면 깜짝 놀라는 거야. 막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래서 도대체 뭘 드시냐고. 그래서 알려드리죠. 어떤 분들은 저는 원장님하고 똑같이 할 거예요. 똑같이 다 알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 리더님들이 브랜드 파워를 키워보세요. 리더님들이 건강해지고 리더님들이 세포가 젊어지잖아요. 그러면 주위에 굿모닝 할 사람들 엄청나게 넘쳐날 겁니다. 리더님들이 굿모닝의 광고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죠. 작은 습관의 변화는 이게 건강 루틴이 되고 또 다른 건강 루틴을 만들어내고 계속해서 선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베이비 스텝이지만 나중에는 빅 스텝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지금 당장 증후군에 빠져 있거든. 뭐든지 당장 내놔라고 그래. 결과도 당장 내놔라고 그래. 왜 지금 먹었는데 왜 증상이 안 없어져? 그 약인가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는 너무나 빠른 반응을 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변화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굿모닝을 70일 여정을 하잖아요. 여러분, 내 몸에 뭔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지금 바로 굿모닝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근데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굿모닝을? 혼자서 하면 되나요? 여러분, 혼자서 하잖아요. 질병 게임 하는 겁니다. 일리스 게임. 일리스에 보면 아이가 있잖아요. 나 혼자서 하면은 질병 게임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네, 팀으로 하는 거예요, 팀으로. 웰리스는 위입니다, 위. 웰리스는 함께 하는 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팀에 구성을 하고, 팀에 인증도 올리고 하는 습관도 함께 들이는 거죠. 그래서 굿모닝은 3가지가 있잖아요. 좋은 물을 마시는 습관. 물의 기능은 아시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막 뛰면서 했잖아요. 소화, 흡수, 배설, 운반 조절, 유지 기억나시죠? 근데 이 굿모닝에서의 강조드리고 싶은 물은 어떤 기능을 강조드리고 싶으냐면요. 배설입니다. 배설. 독소가 어디로 배출이 되죠? 네, 대변, 네, 소변, 네, 땀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죠? 이게 다 물이잖아요. 물을 마셔야지 배설이 됩니다. 화장실 청소를, 설거지를 하는데 물 3양동이가 필요한데 1양동이밖에 없어. 어떻게 깨끗이 설거지를 하겠습니까? 내 몸을 해독하고 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필요하다. 반드시 물이 필요하다. 근데 이 물이 어떤 물이어야 되냐? 좋은 물. 170여 가지 이상의 오염물질, 중독된 세상,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름도 어려운, 막 도대체 알 수 없는, 그런데 내 몸에 들어와서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170여 가지의 오염물질들을 정화할 수 있는, 그리고 미네랄은 살아있는 물, 이런 물을 마시면 너무 좋지 않겠어요? 좋은 유산균 먹어야죠. 게 있잖아요. 게, 멍멍 게. 게는 척추, 동물문, 포유, 강, 식육목, 객과, 개속, 늑대종, 그리고 개아종 중에 이렇게 많은 개들이 있거든요. 개아종 중에. 유산균도 있잖아요. 비피도박테리움 그러면 개속처럼 속에 속해요. 생물 분류에. 그리고 락티스 그러면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그러면 종에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있어. 그게 아니라고요. 개들도 말티스와 같은 애완견도 있지만 아니 그 공항에 마약을 탐지하는 개도 있고 인명 구조를 하는 개도 있고 또 그 시력이 안 보이시는 그 안내견도 있고 다 그 특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개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티스를 훈련한다고 해서 마약 탐지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네, 마찬가지로 유산균도 이렇게 스트레인이 있거든. 이걸 스트레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HN019이라는 이 스트레인, 이런 스트레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위산에서도 잘 견디고 담즙에서도 잘 견디고 그리고 유해균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야 나와 해가지고
정착도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유해균들을 하고 싸워서 물리치는 능력도 좋고, 그리고 그냥 여행자가 먹어서 대변으로 나가는 여행자가 아니라 정착민으로 거주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한 이러한 균주들, 이걸 균주라 그러는데, 그런 균주가 5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 이거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즘은 맞춤형 유산균 시대잖아요. 나한테 맞는 나의 복제장을 만들어서 나의 똥의 건조 중량의 50% 이상은 미생물인 거 아시죠? 그 미생물, 똥 속에 있는 미생물들을 배양을 해서 나에게 맞춤형 유산균을 선택해 줄 수 있고 한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 더 좋겠죠. 네. 자, 단백질을 먹는 습관. 단백질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합니다. 근데 잘 알다시피 상처 치료하죠. 조직 재생하잖아요. 교통사고 아니면 뭐 그냥 맹장 수술을 해서 무슨 수술을 하신 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영양소가 뭐겠어요? 네,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에요. 왜? 상처 난 부분이 빨리 재생되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가장 필요하거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술하신 분들을 병문안을 갈 일이 있다면 방귀가 나오고 미염이 들어가고 일반식이 되었을 때 이렇게 단백질을 먹으라고 주면 아주 좋은 선물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고조직 재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능의학자들은 장을 치료할 때 5R이라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거든요. Remove, Replace, Reinoculate, Repair, Rebalance라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데 그 네 번째가 뭐냐면 리페어거든. 리페어는 복구해 주는 거예요. 복구하려면 재료가 있어야지. 그게 뭐라고요? 그래요. 이게 단백질이라고. 그래서 굿 모닝에 있어서 단백질은 손상된 장세포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재료라고요. 그런데 어떤 단백질을 먹어야 되겠어요? 어떤 단백질을? 좋은 단백질을 드셔야 되겠죠. 네. 국제암연구소에서는 그 발암물질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룹 1, 그룹 2A, 그룹 2B, 그룹 C, 그룹 D 이렇게. 근데 소고기 돼지고기 레드밋을 그룹 2A로 분류를 해놨거든. 암을 일으킬 개연성이 높다라고. 그리고 가공육, 햄, 베이컨, 소세지는 1군 발암물질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분비 결합물질도 있고, 이거 있는데 이걸 다 설명할 시간은 안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근데 좋은 단백질 기준은 이런 걸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왜? 안 그러면 자칫 나쁜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내 몸이 염증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좋은 단백질을 선택하면 불을 끌 수 있는데 나쁜 단백질을 선택하는 순간 내 몸이 다시 불탈 수 있거든. 불타는 곳에서는, 염증이 있는 곳에서는, 염증이라는 토양에서는 결코 웰리스라는 거를 열매를 얻을 수가 없거든요. 만성 질병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백질, 좋은 단백질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좋은 단백질 소개해 드릴게요. 밑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육모입니다. 육모.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그림은 육모를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장 세포들인데요. 이 세포들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필요한데 이렇게 좋은 단백질이 13가지나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시고요. 용량도 다 다릅니다. 종류마다 그 용량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래서 이 단백질은 적어도 체중만큼은 드셔야 됩니다. 체중만큼. 콩팥, 만성심부전 환자를 제외하고는 체중만큼 드시면 됩니다. 체중이 60kg, 체중이 50kg인 여성은 50g 드시면 되고요. 체중이 70kg인 남성은 70g 드시면 됩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더 많이 드셔야 되는데 문제는 나이가 드신 분들이 위산 분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단백질 소화가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자,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저는 사실 굿모닝을 하기 이전부터 굿모닝
환자들에게 실천해 오고 있었거든요. 이름만 달랐죠. 저는 더리치 6주 프로그램이라는 방법으로 습관을 바꾸기 위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 한번 해드려볼게요. 자, 앞서 제가 암으로 1,000만 명이 돌아가시고 심장병으로 2천만 명이 돌아가시고 비만이 전 세계 40%고 당뇨병이 뭐 5억 명이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사례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 저항성. 다른 말로 고인슐린 혈증.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소음이 아주 심한 곳에 작업을 하고 오랫동안 장기간 작업하시는 분들은 소음에 귀가 잘 안 들리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소음성 난청이라 그래. 소리에 청각세포가 반응을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잘 들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 몸에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계속 하시게 되면 인슐린이 자꾸 많이 분비가 되거든. 그 내 혈액 속에 인슐린이 높은 상태가 돼요. 고인슐린 혈증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가 인슐린에 반응을 안 해요. 항생제 내성이 생기고 알코올 중독이 생기듯이 소음성 난청이 생기듯이 인슐린에 대해서도 저항을 하는데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하시면요, 굉장한 이 환경인자 중에서 굉장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데 비만은 많은 분들이 칼로리 불균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아닙니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야 돼. 칼로리를 줄이고 칼로리 배출을 많이 해야 돼.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몸은 칼로리 모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그 음식에 대해서 반응할지를 결정하는 호르몬이 그걸 결정하는 거거든요. 지방으로 쌓여야겠어. 그만 먹어야겠어. 더 먹어야겠어. 근육에 있는 걸 빼다가 에너지를 만들어서 다시 지방으로 저장해야겠어. 이런 다양한 호르몬 신호를 통해서 우리 몸이 반응을 하는 거지 칼로리가 아니다 그 이야기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인슐린이거든. 인슐린. 이 인슐린을 교정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여드리면요. 이분이 37세 된 여성분인데 올 1월 달에 인슐린 수치가 공복 인슐린이 6 이하여야 돼요. 그런데 67.8. 그런데 7월 달에 오셔서 했는데 4.6이 됐잖아요. 공복 인슐린이 67.8에서 4.7 정상으로 되었을 때 그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요. 체지방 마이너스 13.5kg라는 결과를 가져와요. 인슐린을 불균형을 개선하셔야 됩니다. 인슐린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적 인자,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비만은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정리는요. 갑상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빼고, 자, 이분은 2024년 올 1월 12일 날 당화혈색소 7.9 상태로 병원에 왔습니다. 약 안 썼죠. 하나도 약 쓰는 환자 없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습관을 바꾸고 식습관을 바꾸게 했더니 3개월 만에 4월 12일 날 왔을 때 당화혈색소가 6.5가 되었어요. 6.5가 당뇨병이냐 아니냐의 기준인데 6.5가 됐죠. 그리고 또 3개월 뒤에 7월 달에 오셨는데 6.1이 돼가지고 오셨죠. 네, 이분 약 안 먹습니다. 안 먹고 이래 된 거예요. 혹시 이와 유사한 7.9 정도 되시는 분들 희망을 가져보세요. 굿모닝부터 시작하는 해보십시오. 작은 습관이지만 바꿔보시고 그래서 좀 더 굿모닝 플러스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습관을 하나씩 더 늘려가 보십시오. 틀림없이 6.1, 더 5점대까지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당화혈색소,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됐더니 모든 지표가 다 좋아졌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2.5 이하면 남성 갱년기라고 그러거든요. 이럴 때는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안 만들어져요. 테스토스테론이 떨어지면. 그런데 제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균형만 하나를 다 바로 잡아줬더니 성호르몬 균형, 즉 테스토스테론 균형도 바로 잡아줬죠. 2월 29일 날 2.08에 2에서 27월 5개월 만에 4.86으로 제가 무슨 뭐 대포형의 테스토스테론 주사를 준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썼어요. 여기에 이분한테 쓴 거는 딱 갑상선 암 때문에 갑상선을 다 제거를 했기 때문에 갑상선 약만 준 거예요. 그 갑상선 약도 기존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주제와는 좀 관련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불꽃 없이는 불을 지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냥이 있다 하더라도 성냥 스스로 불을 지피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자연 발화도 있기는 있다고 하지만 그건 예외적인 상황 말고 보편적인 이야기. 그래서 지금 이 환자는 불이 타고 있었거든요. 40대 중반 남성 환자인데 1월 달에 오셨는데 간기능 검사 수치가 112, 56 어마어마하게 높은 겁니다. 산화 스트레스가 25 이하가 정상인데 68, 당화 혈색소 6.6, 총 콜레스테롤 267, HDL 42. HDL이 40 이하면은요, 심혈관 질환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심혈관 질환의 주된 위험 인자가 이 HDL이거든요. LDL이 아니에요. HDL이거든요. 근데 다행히 40은 겨우 간당간당 넘은 수치. 중성지방은 446. 이렇게 해서 오셨고, 이분이 습관을 바꾸었더니 아침 습관, 점심 습관, 저녁 습관, 굿모닝 플러스의 습관까지 더해서 바꿨더니 어떻게 변했냐면요. 여기 나오네요. 유전자는 성냥에 불과해요. 성냥 스스로 불을 켤 수 없어요. 활성산소가 스파크를 일으키는 거거든. 활성산소가 개선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염증은 이 스파크로 인해서 성냥에 불이 지펴진 것을 끊임없이 영원히 불타도록 해주게 하는 가스 역할을 하거든. 그래서 활성산소와 이 산화와 염증을 개선을 해주면 모든 것이 좋아지게 된다. 그 이야기죠. 그게 굿모닝으로 시작할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간기능 검사를 해봤더니 112, 56이 25, 21이 된 거예요. 산화 스트레스 68에서 9로 똑 떨어졌죠. 당화혈색소 6.6에서 6.1로 떨어졌죠. 총 콜레스테롤 267에서 258, 에게 얼마 안 떨어졌네 이럴 수 있죠. 그런데 HDL을 보세요. 40에서 63으로 올랐잖아요. 엄청나게 좋아진 거죠. 그리고 중성지방은 446에서 66으로. 놀라기는 이럽니다. 체중은 11kg 빠졌는데 골격근이 1kg 늘었고요. 체지방이 12kg 빠졌어요. 진료실을 탁 걸어 들어오는데 제가 몰라봤다니까요. 이게 몇 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요? 단 3개월. 여러분, 습관, 무엇을 먹는 습관, 어떤 행동을 하는 습관, 이렇게 중요해요. 지금 오늘날처럼 많은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 때는 유사일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식이, 정보가 없어서 그런가요? 실천 한번 해보세요. 습관을 만들기 위한 실천을 해보세요. 습관은 무의식적 반응입니다. 의식적 반응이 아니에요. 그냥 나도 모르게 아침에 일어나면 물 마시고 유산균 먹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습관인 거거든. 그런 습관 한번 들여보세요. 만성질병이라는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한가로이 해변가에서 빗질을 하고 있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지 헤드셋까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헤드셋을 열어서라도 알려주세요. 지금 당신 뒤에, 바로 뒤에 만성질병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고.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쏙쏙 들어오는 강의, 마치 일타 강사 같은 그런 느낌의 열정적인, 목소리는 차분하시지만 아주 쏙쏙 들어오는 정말 좋은 강의였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저랑 비슷하게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성령이님, 습관 건강을 바꾸기에 늦은 때란 없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굿모닝.
K정님, 굿모닝은 영노하로 가는 길이네요. 저도 40대인 줄 알았어요. 예, 미드럴선 너무 젊어 보이십니다, 리더님. 네, 지금 뭐 댓글이 엄청 많습니다. 에스터김님, 100만 대군을 내 편으로 만들어줘. 뭐 마이크로바이옴이겠죠. 이상은님, 너무 수준 높은 멋진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네, 전기혜연님, 3차원적 질병 스펙트럼 이해하고 나의 건강 지키기. 좀 전에 여기 계셨는데, 네. 예, 응원을 받아서 아주 너무 멋진 강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굿모닝 습관만으로 뭐 단순히 뭐 체중 빼고 뭐 근력 올리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뭐랄까 인생이 바뀌는 습관을 바꿨는데 인생이 바뀌는 그런 경험을 이렇게 증명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 많이 느끼시고 이제 우리 스스로가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오늘도 두 FC 하시고 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